이 수업 내용이 자꾸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를 법규책을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니까 자꾸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수관리는 제조 가공업에서도 있었고 우리 집단 급식 시설에도 있는데 이 먹는 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용 용수에 대한 뭐 세척 소독도 포함을 시키면서 이 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먹는 물, 청소하는 거, 뭐 세척하는 거 다 되겠죠. 식품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기구, 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지금 우리는 단체급식 시설에 대한 용수 관리인데 같이 겹쳐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용수는 수돗물이든지 아니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수원은 그 물을 먹는 곳은 화장실이나 폐기물 혹은 폐기수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 기타 오염수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뭐 치수원이 화장실로부터 20m 이상이 떨어져야 된다든가 또 뭐 축사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용수를 살균한다든가 소독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소독 장치는 UV 살균, 울트라바이올렛인 자외선 살균 같은 등을 갖추게 되겠고, 그 다음 가공조리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기구 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는데 음료류를 직접 마시거나 혹은 음료류를 제조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이상을 검사를 해야 돼서 이 수질 검사 성적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이 선행 요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용수 관리를 가져오다 보니까 선행 요건이 들어갔는데 다시 리뷰를 한다면은 선행 요건이라는 것은 영업장의 해썹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이나 위생관리 기준을 말하고 시설이라든가 작업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나 종업원 위생관리를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에 대한 관리가 쭉 있고 위생관리가 있고 제조시설 설비에 대한 관리가 있고 냉장 냉동 설비에 대한 관리 냉장시설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듯이 내부 온도를 10도씨 이하로 0도에서 10도씨 냉동시설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유지를 시키도록 미리 이런 선행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수관리 방금 했는 용수관리는 상수도 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이 1년에 1회 이상 위생물학적인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 또한 용수 저장 탱크라든가 배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배관에 대한 관리는 저 제일 뒷부분에 아마 제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타내 놓으실 겁니다. 그다음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배수 프로그램 관리 이러한 것들은 전부 선행요건 관리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나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는데 FRP라든가 뭐 스테인리스는 좋겠지만 하여튼 이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뭐 외부에서 어떤 뭐 좋지 않은 물질을 탄다든가 해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하고 누수란 물이 샌다든가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정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6개월에 한 번 이상 수도법에 따라서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비음용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분되도록 표시를 하고 교체하거나 합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
엄룡 배관을 푸른색 배관으로 한다면 비엄룡 배관은 붉은색 배관을 한다든가 색깔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수령요건 관리에서 그죠?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청소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래놨죠. 그죠? 그 다음에 식품용수는 수질 검사를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실제적으로 음료를 사용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 재료 세척 용수로 배합수로 용수나 또는 배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살균 소독을 해라. 만약 비가열 섭취식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김치를 예를 든다면은 김치를 세척하고 이렇게 세척을 할 때는 반드시 염소나 UV, 자외선이나 제균 필터를 삽입해서 넣는데, 여기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가지고 해썹 인정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물탱크인데 이렇게 다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 막 이물질도 떠 있고 부유물질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냥 손 씻는 세면 시설만 되어 있는데 게시물들을 부착해라는 얘기입니다.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고 소독을 하고 화장실 문 옆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FRP통 그리고 이 타일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 되겠네. 이런 통이라든가 그죠? 이거 FRP통입니다. 이게 저수조가 되겠고, UV 살균,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자외선 살균을 하고 아니면 제균 필터, 균을 걸러낼 수 있는 그 필터라든가 뭐 아니면 염소 소독을 한다, 염소를 좀 소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관 운송 관리가 있는데 구입 및 입고 검사 성적서로 일단은 구입을 할 때는 확인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적합한 원부자재는 적절한 절차를 정하여서 반품 또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폐기 처분 장부를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반품 장부라든가 이런 거. 입고 검사를 위한 검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검수대에는 온도계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부 자재 검수는 납품 시 즉시 실시를 하고 부득이 검수가 늦을 경우에는 원부 자재별로 정해진 냉장 냉동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 그 정해진 어떤 사항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 운송 차량은 지게차 등을 포함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품 오염돼서는 안 되고, 또 운송 차량 같은 경우 냉장은 10도 이하, 냉동의 경우에 18도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온도를 감지하는 그 감온기는 온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문 쪽으로 부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하고 구분하여서 취급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해라. 비식품 예를 들어서 세제 같은 거 퐁퐁 트리오라든가 이런 거 하고 먹는 식품하고 같이 놔두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 성적서를 수령하거나 유관검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입고 검사는 입고 일지입니다. 이렇게 분명은 뭐고 입고 일시 2020년 9월 30일 9월 30일 분명 여기 보면은 성적서를 구비를 했냐, 소매분인데 구비했으면 받고, 항목이 접합한지에 대한 것도 받고, 유통기한이 얼마만큼 되는지, 오늘 입고됐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남아있는 거. 지금 자사에 맞게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고시 작성하는 걸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운반한 차량 온도, 차량 상태가 어떻더라, 파레트, 외포장지, 내포장지, 성상, 이물, 표시기준 적합, 이렇게 해서 적합 여부는 적합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원부 재료라든가 포장재 입고 기준을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데, 농수산물이라든가 자연산물은 외관이라든가 신선도,
이물 혼입 여부, 운송 차량 온도라든가 청결 상태를 적어줘야 되겠고, 축산물은 이렇게 도축 검사 증명서라든가 또 운송 차량 온도라든가 청결 상태, 청명이 아니라 청결 상태가 되겠는데, 운송 차량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타코메타 같은 거 확인을 할 것. 가공식품은 성상, 기준, 규격, 표시사항, 포장지 훼손 여부 이런 거 살피면서 입고 검사를 하고, 만약 여기서 포장지가 훼손됐다든가 하면 반품해도 되겠죠, 그죠? 부자재, 냅초장제 등은 외관이나 기술 규격, 기준 규격, 이물 혼입 여부, 포장 상태 등을 살피고, 원부 재료를 입고할 때는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수정한 검사 성적서를 받지 않고도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수정한 자체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해석 인증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식품안전관리 인증이 요즘은 식품이 빠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축산물에 같이 끼어버리는 바람에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부재를 입고 옷이 확인하는 것은 자가품질 검사서나 입고 차량의 온도라든가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포장재 파손 여부, 성상을 확인한다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차량 확인하죠. 온도 관리. 그 다음에 서류를 온도 관리 잘 되는가 또 보고 검수 및 보관을 해서 이제 신속하게 냉장,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부 재료를 검사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원부재료 입고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원료에 대한 검사 성적서 수령 및 제체 검사가 여기 이제 원료 관리 시작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입고 차량의 온도라든가 청결 상태, 여기 청결 상태 확인하죠. 서류 확인하지. 앞페이지 있는 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놨는데 검수 및 보관을 할 때도 온도, 표면 온도 보고 바로 신속하게 냉장할 것인가 냉동할 것인가를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가품질 검사서 등의 시험 성적표 수령이 가능한 품목은 꼭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해둬야 되겠고, 시험 성적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안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입고 검사 기준에 따라서 실험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보관이 있는데, 원료라든가 완제품은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나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고 출고 상황을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 원부 자재 및 완제품은 구분 관리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하도록 적재 관리를 해라. 원부 자재는 덮개나 포장을 사용하고 날 음식과 가열 조리 음식을 구분 불응하는 등 교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수 기준에 적합한 원부 자재나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했던 제품, 포장이 손상된 제품 또는 별도의 지정 장소에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해서 반송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이나 인화 물질 등은 비식용 이런 그저 식용이 아닌 화학 물질은 식품 취급 구역으로부터 좀 격리되고 환기가 잘 되면 지정된 장소에 넣고 가급적이면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원부재를 보관할 때 그죠? 교차오염 방지 위해서 품목별로 분리 보관을 해라. 이렇게 그죠? 분리 보관 생선이고 뭐 육류가 되는 분리 보관이 만약 어렵다면 이격 보관을 해라. 이렇게 이격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선입 선출을 먼저 해라. 먼저 샀던 거는 먼저 이제 오래됐으니까 먼저 쓰게 되고 선입 선출. 개봉 후 남은 원재료는 별도 용기 담아서 보관하고 냉장 창고라든가 냉동 창고에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입고 보관 관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제품의 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거나 검사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검사를 받을 때는 이제 검체명이라든가
언제 만들었고 유통기한 언제까지 있고 검사하는 연월이 언제고 검사 항목, 검사 기준과 검사 결과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작성을 해서 외부의 어떤 그 검사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되겠죠. 그죠? 검사 관리. 그 다음에 판결이라든가 판정 연월일이 되는데 요것도 들어가줘야 되고 검사자라든가 판정자의 서명 날림도 있어야 되고 기타 사항도 필요한 것들을 이제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설비, 기구 등을 검사할 때는 이런 온도 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또 다른 검사용 장비라든가 기구도 정기적으로 검증해보고 교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검증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외부 공인기관인 경우에는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장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낙하, 공중 낙하 세균 등을 관리 취급하는 관리 계획에 따라서 측정 관리해야 되고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청정도 유지를 위한 어떤 낙하균 실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품 취급 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야채 소독, 야채 세척 소독기는 월 1회. 이게 아까 좀 전에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탈피기 절단기, 가열기, 시방기 이런 것들은 각각 작업 담당자를 정해놓고 주기도 정해놓고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을 쓰고 세척 소독 방법, 부위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예를 든다면 시설이라든가 설비 그 점검 기준이나 정비 볼 때의 점검 부위나 점검하는 기준 그 다음 점검하는 방법을 메모를 해두고 점검하는 주기나 결과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똑같이 보수계획이라든가 보수했는 내력이라든가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결과를 보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냉장 냉동 시설인데 냉장 시설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도 이하, 냉동 마이너스 18도 이하. 그다음 온도를 저희는 감응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이 측정되는 입구 쪽에다가 둔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냉장 시설 내부 온도는 10도 이하인데 여기 10도 이하이지만 신선 편의식품이라든가 훈제 연어는 5도 이하로 보관을 해두라. 보관 온도 기준이 별도로 또 정해져 있는 식품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온도 표시 장치는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두고 저장고 외부라든가 디지털로 이렇게 놔둔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온도 관찰 장치의 어떤 그 사례를 이렇게 적어놨고 냉장 냉동 창고에 대한 것들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면은 저수조 및 화장실 관리에서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아니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청소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화장실은 제조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 사진들인데 다시 또 나와버렸네. 그죠? 그리고 이거 위생 전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손을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게시물들을 다 이제 부착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다. 부착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위해서 여기는 아무런 그러한 그 근거가 없이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 청소하는 부분인데 타일 하다 보면 타일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재질도 좋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FRP 통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저수조의 저수조 청소도 하고 보관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물을 여기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다시피 반드시 살균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 비가열 식품 같은 경우에. 그죠? 그냥 섭취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끓이지 않고 그냥 섭취하는 비가열 식품은
원부 재료를 싣는 그 세척용수라든가 배합수를 지하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균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예시능력금 관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은 수업이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나 있으면은 제가 더 하는데 여기까지로 보고 두 번째 시간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